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연산군일기 제19부 대재앙의 서막 이세자의 수단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1503년 9월 9일 양로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수많은 훈구 대신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 당시 임금의 곤룡포에 술 몇 방울 흘린 죄로 이세자가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죄라면 죄인데 그거 가지고서 막 이렇게 대신을 유배에 처한다. 이거 좀 이제 거시기한 상황이죠. 분명히 좀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아요. 다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처벌을 할 수가 있냐. 이거는 필경 다른 이유 때문인데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보통 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자가 누구냐? 먼 옛날 패비 윤씨 사사 사건 때 사약을 들고 갔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세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적극적으로 뭐 이제 사사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운 나쁘게 그때 승지였고 하필 그때 승지라서 자기한테 이 일이 넘어왔을 뿐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근데 원체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 대신들 눈에는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임금이 그때 일을 문제 삼아서 이세자를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세자가 유배에 처해진 지 한 2달 정도가 더 지나게 됩니다. 연사는 이세자를 유배에 처한 것 외에는 더 이상 뭐 별다른 얘기를 하질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히려 연사는 다시금 옛날처럼 연애를 베푸면서 흥겹게 신하들과 같이 어울려서 놀면서 별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또 시간을 보냅니다. 하여튼 굉장히 조용히 아주 빌드업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날 연회에서 연사는 직접 북과 장구를 치면서 흥겹게 노는 등 평상시하고 별다른 차이 없이 그렇게 행동을 했고 쉬기가 좀 이제 올라가자 신하들하고 이제 밤새 먹고 마시고 하면서 뭐 이런 말도 했대요. 그때 당시 이제 정승이었던 성준의 외손자 한영윤을 내가 조만간 이주천판에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훈구 대신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말도 한껏 해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훈구 대신들은 좀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왕이 이제 이세자를 그런 식으로 한번 처벌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 일을 언급하지도 않고 그 뒤로도 딱히 이상한 행동은 하진 않는다는 거죠. 특이점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훈구 대신들 입장에서는 별거 없이 넘어가려나 보다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낙관론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데 좀 더 이제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날 연회가 끝나고 나서 날이 밝자 정승이었던 이극균과 성준 두 사람이 대표로 연산을 아련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날 이제 연회에 대한 사례 차원에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연산이 이제 정말 별다른 태비인 씨 사건에서 더 이상 별다른 뭐 생각이 없으신 건지 어쩐 건지 왕의 의중도 좀 알아보고 싶고 그랬겠죠. 분위기도 좀 파악하고 싶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준과 이국균이 연산을 찾아갔는데 연산이 두 대신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산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날 밤에 너무 취해서 뭐라고 떠들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난다.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했거든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내가 경연에도 이제 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경연장 가가지고 어떻게 신하들 얼굴을 보냐. 전날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너스레를 떨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성준과 이국균 두 사람은 우리가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여기서 한 발이 더 나아가서 연산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기억나는 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어젯밤 술자리에서 분명히 내가 이 한형윤을 2조 참판에 임명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은 어쨌든 지키겠다 하면서 실제로 한형윤을 2조 참판에 임명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준을 굉장히 크게 감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대신들은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여전히 임금께서는 대신들을 아끼고 있고 다만 이세자는 왜 그렇게 되냐 했을 때 사실 연산이 좀 성격이 까다로운 면이 있죠. 그래서 그 까닭스러운 심기를 건드려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세자가 좀 불행하기도 불똥이 튀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세자도 단지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됐던 것뿐이지 별거 아닌 것 같다. 조만간 이세자가 풀려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준과 이국균이 물러나오면서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그 눈물은 단순히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세자가 유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 이세자가 이제 유배에서 풀려난 날이 1504년 3월입니다. 해가 바뀌었죠. 1504년 3월에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유배를 가고 난 다음에 뭐 그렇게 오래된 상황은 아닌 거예요. 뭐 반년도 되지 않아서 풀려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세자는요. 돌아와 가지고 유배를 끝내고 돌아와서 궐문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빕니다. 자, 그리고 연사는 이세자를 불러들여서 놀랍게도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줬다는 거죠. 이세자가 유배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올리니까 연산이 이세자를 불러가지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이 말리길을 머다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와서 나한테 먼저 와서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가슴속에 충이 남아있구려. 내가 그런 경의 충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서 너무 좀 심술맞게 군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술도 한 잔 따라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근사한 멘트를 날리는데 지금 내리는 술은 경이 그때 당시 흘렸던 술이다. 그러니까 마저 다 마셔라. 하면서 이렇게 근사한 멘트를 날리면서 배려심 넘치는 행동을 보여줬다는 거죠. 당연히 이세자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물러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세자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꽤 많은 사람들이 이세자의 귀환을 축하하면서 그 집 앞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집 앞이 이제 북적거리면서 문정성시를 이루게 되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이세자는 잘 나가던 훈구 대신 중에 한 명이었고 집안도 좋아요, 그죠? 되게 별거 아닌 걸로 이제 유배를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뭐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겠구나.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위로도 할 겸 이렇게 인사도 드릴 겸 많이들 몰려왔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훗날 화근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었어도 아마 이제 다른 게 또 트집이 잡혔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요게 이제 한 가지 화근의 원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별다른 문제 없이 사건이 수습되나 싶었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끝낼 법한 일이었는데 며칠도 안 돼 가지고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연산이 이때 간택령을 내렸는데 그때 당시 이제 경기도 관찰서였던 홍기달, 성종 때의 승지 중 한 명이었죠. 사실상 이제 임사홍이 아작이 나는 그 사건 때에 있었던 승지 중에 한 명이었는데 홍기달이 이때 이제 경기도 관찰서로 파견이 돼 있었습니다. 당시 홍기달한테는 손녀딸이 있었는데 그 손녀딸에게 입궐령이 내려졌어요. 그 손녀딸이 그렇게 괜찮다는데 한번 걸 안으로 들여보내봐라. 자, 그런데 홍기달이 이거를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의 손녀딸이 병에 걸려서 지금 현재 입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이해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명하는 글을 올리게 돼요. 문제는 이 글을 받아본 연산이 그야말로 크게 격노했다는 겁니다. 연산은 홍기달의 행동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임금이 하라면 할 것이지 뭔 이렇게 말이 많어. 이거 다 변명이고 핑계 아니냐. 홍기달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임금인 나를 업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 대간들 왜 이거 보고서도 입 다물고 있어. 하여튼 이때쯤 되면 이제 대간들은 그냥 동네 북이 돼버려요. 연산이 좀만 이제 화나면은 대간 가지고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 가지고 비판 안 하냐. 옛날에 뭐 별거 가지고 다 물고 늘어지더니 자, 그리고 이제 무오사화 때 이미 대간들은 어느 정도 길이 들여졌죠. 자, 이렇게 해서 엉뚱하게 불똥이 대간들한테 튀자 대간들은 부랴부랴 홍기달의 행동이 잘못됐다. 이거는 대단히 불경한 행동입니다 하면서 비판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연산은 탄력을 받았어요. 이제 여기서 멈추질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기달이 이렇게 폐역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이거 다 이세자로 본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이세자 이름이 다시 또 튀어나와요. 뒤끝이 정말 엄청난데 이세자는 진짜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연산이 이제 연거푸 이런 말을 합니다. 이세자가 너무 빨리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 중에서 아니 이거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는 필시 이세자의 권세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야,
"니들 내가 무서워 이세자가 무서워."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의 말을 하면서 역정을 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연사는 곧 이어서 이세자를 영월로 그리고 홍기달은 경원으로 갖기 유배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자는 돌아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며칠 되지도 않아 가지고 다시 또 유배를 떠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제 엄청난 수단인데 이세자 입장에서는요. 아마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아니 유배에서 해제돼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용서를 빌었죠. 그러자 또 왕이 불러 가지고 뭐 위로도 하고 위로주도 받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뭐 며칠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세자는 여기서 좀 대강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용서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나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유배에 처한 것도 골룡포에다 술을 흘린 게 이유가 아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다.'라고 아마 이세자도 슬슬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도 이세자는 자신이 돌아왔을 때처럼 이번에도 신하로서의 예를 다합니다. 궐 밖에서 이제 사직 인사를 올리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승지 하나가 연산에게 이것을 보고를 해요. 뭐 승지 입장에서 뭐 당연히 보고할 걸 보고한 건데 근데 연산이 전하고는 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자가 유배지에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인사를 올렸을 때는 연산이 직접 이세자를 불러들여 가지고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쎄한 반응을 보입니다. 연산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승지를 두고서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했던 승지를 두고 "너 이 자식 이거 왜 나한테 보고를 해? 이런 것까지 보고할 필요가 있어? 이거 보고한 이유가 네가 이세자 라인이고 그래서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동정을 살피러 온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세자한테 뭐 좀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여봐라! 당장 저놈을 어떻게 해라. 끌고 가서 군문을 가하라.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그 연유를 밝혀라." 하는 엄청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아무튼 이제 이 무렵이 되면은 연사는 이세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정의 대소신료들은 또다시 이제 오싹해지게 되는데 자 이쯤에서 이제 슬슬 등장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갑자사화의 주연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임사홍이죠. 야사 기준으로는 분명히 그렇기는 한데 다만 이제 실록 정사 기준으로는 임사홍의 행보가 갑자사에 영향을 준 건 맞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주인공이 맞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애매한 구석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임사홍이 갑자사에서 했던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